우리 1, 2, 3, 4, 5를 할 겁니다.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걸 조금이라도 책을 읽었거나 유튜브를 보신 분들한테 쉽게 될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호흡 훈련 왜 하는지 설명드리고, 호흡 훈련을 아나빠나 사티, 가장 핵심적인 호흡 명상, 호흡 바라보기를 할 겁니다. 아나빠나사티, 그거에 대한 건 제 유튜브에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고요. 뇌신경계 이완 훈련을 할 겁니다. 우리 몸에 예를 들어 이런 턱 근육이라든지 아니면 목 흉쇄유돌근, 승모근, 얼굴 표정근, 이런 근육들은 뇌신경계라고 해서 직접 뇌 밑바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팔근육, 이두근, 그러면 얘는 감정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근데 턱 근육, 이를 악물어, 얼굴을 인상을 찌푸려, 아니면 어깨를 들어 올려 승모근, 이건 다 감정하고 관계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편도체 활성화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면, 예를 들어 이를 악물면 편도체 활성화돼요. 편도체 활성화되면 이를 악물게 돼요. 그래서 편도체와 관련된 몇몇 부위들, 얼굴 근육, 혀 밑에 근육, 그 다음에 교근, 깨물근, 깨물 때 쓰는 거, 흉쇄유돌근, 승모근, 그 다음에 이 뱃속까지 미주신경, 이걸 좀 놔주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게 뇌신경계 이완 훈련이 됩니다. 뇌신경계 이완을 하려면 머리통을 몸통 위에 잘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똑바로 앉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 방석이 없어서 지금 다들 똑바로 앉아 계신데, 이렇게는 그림처럼 못하지만 아무튼 방석 깔고 하실 때는 엉덩이 높이가 무릎 높이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간다. 그거에 대한 것도 제 유튜브에 뇌신경계 이완 훈련 따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감각, 심장이나 배에서 오는 거, 그건 뇌신경계 이완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그 다음에 이 고유 감각, 이거는 오늘은 좀 생략을 할게요. 타이치적인 거고, 또 여러 가지 고대 운동에 관련된 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효과는 이제 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잠깐 해볼 게 격관 명상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편도체 안정화와 관련된 건데, 호흡이라든지 뇌신경 이완이라든지 내부 감각이라든지. 근데 이거는 편도체가 안정화됐다고 치고 직접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하는, 집중력 강화하는 그 훈련 중에 대표적인 이 격관 명상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니르구나 메디테이션에서 온 겁니다. 메디테이션은 크게 봐서 사구나, 니르구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나는 대상 있는 명상이에요. 우리가 화두를 든다든지 뭐 빛을 바라본다든지 소리에 집중한다든지 다 대상이 있죠. 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린다든지 호흡을 알아차린다든지 다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대상이 있는 명상입니다. 그걸 사구나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대상 없는 명상이 있습니다. 니르구나 메디테이션. 그거를 한 기법으로 격관, 간격을 바라본다. Viewing the gap. 간격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Nothingness, 아무것도 없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대상 없는 명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아무 거에도 집중하지 말고 아무 거에도 집중 안 하는 nothing에 집중해 보세요. 이 말이 돼요? 뭐 어떡하라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두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들숨, 나 들숨 알아차릴 수 있어. 오케이. 날숨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들숨과 날숨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알아차리는 거예요. 대상 없는 인식이에요. 또는 종소리로 그거 할 수 있어요. 호흡 격관 명상도 가능한데 종소리도 할 수 있어요. 종소리는 항상 사라져 갑니다. 이 명상에서 종소리를 쓰는 이유는 이런 소리는 나자마자 사라지죠.
하지만 종소리는 저 종소리 한 1분 정도 지속됩니다. 쭉. 근데 점점 줄어들어요. 자, 종소리를 들어요. 종소리라는 대상이 있어요.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종소리가. 사라져가요. 그럼 내 어텐션을 더 올려요. 종소리를 끝까지 따라가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종소리를 듣다 보면 종소리가 사라지니까 결국 우리는 고요함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어불성설입니다. 고요함은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고요함은 경험이 아니에요. 이걸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용함, 고요함, 그건 경험이 아니에요. 알아차림이에요. 고요함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고요함은 이 방 안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을까요? 고요함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종소리를 쭉 따라가다가 종소리 사라져서 텅 빈 자리, 그러면 대상이 있는데 대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되돌아옵니다. 셀프 리퍼런셜 들어옵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회광반조고 뇌과학에서 말하는 셀프 리퍼런셜이고, 즉 대상 없는 인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인식 주체만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는 주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인식하는 주체, 궁극적 인식하는 주체가 배경자아입니다. 그걸 알아차릴 때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셀프 리퍼런셜은 전전두피질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볼 거예요. 자, 순서대로 우리 지금 말씀하신 호흡 훈련부터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네, 명상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기를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하는 거 아니라며, 명상은. 네, 맞아요. 그래도 다른 거는 좀 여러분 당장 배우기 힘들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걸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으로 약간의 스트레칭으로 편하게 다리 이렇게 하고 앉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이 편하게 이 다리를 좀 바꿔보세요. 한쪽 다리를 펴도 되고, 주로 한쪽 다리만 펴든지, 아니면 유연한 사람은 둘 다 펴든지, 다리를 둘 다 펴든지 펴보세요. 펴고 벌려도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기도 해보세요. 자, 승모근은 놔줄 거예요. 귀와 어깨가 멀어지게. 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 한 자세 취하고 가만히 머무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자세. 그런데 고개는 좀 드세요. 고개를 숙이지는 말고 고개는 살짝 들고, 또는 내 등과 고개가 일직선. 자, 그 자세, 편안한 자세, 아무 자세나 취하고, 잠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을 자세를 취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려면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 몸에 고요함을 느껴봅니다. 자, 이제 자세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앉아 있으면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꽤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접는다면 되도록 많이 이 발 바깥, 발등, 발날, 그 다음에 이 종아리 바깥쪽,
무릎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 이쪽 부분이 바닥에 많이 닿게. 다 닿긴 힘들겠죠. 많이 닿게. 반대편 다리도 최대한 많이 닿게. 발을 이쪽 다리 위에 올려놓으면 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발바닥을 둘 다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럼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한 거 찾아가세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자, 편한 거 찾아가세요. 자,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꼬리뼈로 가져갑니다. 꼬리뼈에서부터 쭉 정수리까지 하나의 선.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고개 숙이면 승모근, 흉쇄유들근이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머리를 목뼈 위에 똑바로 올려놓습니다. 맨날 고개 숙이고 있다가 고개 피려면 힘들고 목에 힘을 줘야 될 겁니다. 일단 힘을 줘서라도 똑바로 앉으세요. 자, 너무 뒤로 앉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80, 90%가 다 앞으로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뒤로 기대세요. 뒤로 더 넘어가요. 나 이러다가 뒤로 자빠질지도 몰라 할 정도로 넘어갔다가 힘 빼고 똑바로 앉으세요. 오케이, 그 정도 많이 좋아졌어요. 자, 이제 호흡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을 하라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호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호흡 명상이라며. 네, 근데 호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흡을 놔두는 거예요. 호흡을 놔두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평소 늘 하고 있는 게 호흡을 놔두는 거예요. 호흡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까 강의 들을 때, 점심 식사할 때, 여러분은 의도적인 호흡을 하지 않았어요. 호흡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호흡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아요. 호흡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호흡은 심장 박동과도 같아요. 호흡은 내장 운동과도 같아요. 내 의도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호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 명상을 왜 할까요? 호흡이란 요 기능만 정말 신비롭고 이상해요. 뭐냐면 호흡 중추, 저 뇌관에 있는 뇌간, 브레인스템에 있는 호흡 중추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호흡은 일어나요. 잘 때도 호흡하고 늘 호흡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의도로 호흡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호흡만 그래요. 우리는 의도로 심장박동 멈출 수 없어요. 자, 잠시 심장박동 스톱해 보세요. 아무도 못해요. 잠시 내장 운동 스톱해 보세요. 아무도 못해요. 100% 심장박동이나 내장 운동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호흡은 100%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의도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호흡을 멈춰보세요. 내쉬어보세요. 이걸 할 수 있다고요. 호흡만 그래요. 즉 호흡은 우리가 놔둘 수도 있는 거고 개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해요. 무슨 얘기냐? 호흡에
개입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딴짓하고 있으면 되네. 네, 그런데 알아차리면서도 개입하지 않는 거, 이걸 할 거예요. 숨이 들어오네, 숨이 나가네. 하지만 내가 들숨을 쉬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날숨을 쉬지 않아요. 내 인텐션을 버릴 거예요. 호흡의 의도를 개입시키지 않을 거예요. 의도를 없앤다는 의도, 그게 이 호흡 명상의 전부 핵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들어오네, 나가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굉장히 동시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특히 모든 걸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내 호흡 하나 내가 놔두질 못해요. 그래서 그걸 할 거예요. 집착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이에요. doing 모드, 행위 모드에서 벗어나서 being 모드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뭘 계속 행동하고 행위하고 의도를 발휘하던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그냥 편안히 존재하는 상황으로, 나 그냥 있을래. 자,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은 본래 모습으로, 존재로 돌아갑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구나 알아차립니다. 나가면 나가는구나 알아차립니다. 호흡이 들어오는 걸 알아차리라고 하는 순간 벌써 들이마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호흡 명상이라고 길게 내쉬어야지, 깊게 숨 들이마셔야지, 배에 힘 줘야지, 복식 호흡 하는 거겠지, 단전에 집중하는 건가? 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호흡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들어오는구나. 아, 나가는구나. 호흡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저 알아차릴 뿐, 개입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나는 내 호흡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호흡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호흡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입니다. 나는 심장박동을 뛰라고 명령 내리지 않습니다. 나는 들이쉰다 내쉰다 명령 내리지 않습니다. 호흡은 저절로 들어왔다가 저절로 나갑니다. 개입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여러분의 호흡을 계속 바라보세요. 호흡이 들어올 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계속 알아차립니다.
지금 들어오는 호흡과 또 지금 들어오는 호흡은 다릅니다. 호흡 하나하나가 계속 다릅니다. 호흡을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만약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도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만약에 졸음이 오면 아, 내가 졸립구나. 만약에 꾸벅 한번 졸았으면 아, 내가 졸았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고 나의 주의를 다시 내 호흡으로 가져옵니다. 집중이 잘 안 되면, 호흡을 자꾸 놓치게 되면 숫자를 세도 됩니다. 들여마실 때 하나, 내쉬면서 둘, 셋, 넷, 숫자를 세도 되고요. 들이마실 때 코끝을 스치는 바람, 공기를 알아차려도 좋습니다. 내쉴 때도 알아차리고, 들어오는 숨은 약간 시원한 공기가 빠르게 들어오고요. 나가는 숨은 따뜻하고 축축한 공기가 천천히 나갑니다. 그걸 알아차려도 좋습니다. 숨이 들어오면 아랫배가 살짝 부풀어 올랐다가 숨이 나갈 때 아랫배가 살짝 꺼지기도 합니다. 절대 배를 부풀렸다 꺼뜨렸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미세하게 그렇게 저절로 움직이는 걸 그냥 알아차리란 뜻이에요.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다리도 좀 풀고, 다리 펴서 이렇게 털털털털 좀 털어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질문? 궁금한 사항? 물론 이따가 끝나고 5시쯤에 마지막 1시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하셔도 좋고. 자, 좀 쉬셨어요? 네, 그러면 또 계속 갑니다. 2번째 단계, 또 다시 또 똑바로 앉아서 목도 좀 풀고 다 했죠? 자, 이제 뇌신경계 이완 근육들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조, 기반은 호흡 훈련입니다. 자, 똑바로 앉아서 다시 호흡 알아차리기.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리고,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 아, 나가는구나. 숨이 들어오네. 나가네. 자, 이제 호흡의 빠르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호흡이 나갈 때 턱 근육, 이를 꽉 깨물 때 쓰는, 이를 악물 때 쓰는 턱 근육, 깨물근, 그걸 이완시키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숨이 나갈 때 턱 근육에 힘을 뺍니다. 턱 근육에 힘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턱이
중력에 의해서 툭 떨어집니다. 입이 해 벌어집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죠? 입 해 벌리고 있으면 바보 같다고. 바로 그 바보 같은 그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게 진짜 현자의 표정입니다. 바보 같은 입을 해 벌리고 있는 턱 근육을 완전히 이완해서 아래턱이 중력에 의해서 땅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입을 해 벌리는 게 불편하면 입술은 닫아도 돼요. 살짝 입술은 닫되 입속에서 위 어금니와 아래 어금니는 툭 떨어져 있습니다. 자, 해봅니다. 이제 숨을 내쉴 때 턱 근육을 이완하세요. 그러면 그 편안한 느낌이 얼굴 전체에서 시작해서 뱃속까지 온몸으로 퍼집니다. 잘 안 퍼지는데? 그러면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턱 근육을 힘을 빼면 그 광대뼈 주변, 눈 주변, 코 주변 이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혀 근육도 힘을 뺄 거예요. 혀 밑에 근육, 혓바닥을 툭 놓으세요. 네, 좋아요. 혀 밑에 근육, 뇌신경계 12번, 깨물근, 뇌신경계 5번. 이제 뇌신경계 3, 4, 6번으로 넘어갑니다. 안구 근육들이에요. 제일 많아요. 자, 눈동자, 안구, 눈동자가 아니죠. 이 눈알, 안구 뒤에 근육이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여러 개의 안구 근육들이 있습니다. 눈알을 움직이는. 그 안구 근육을 이완하세요. 자, 그거 어떻게 이완하는지 잘 모른다 하면 일단 눈에 힘을 뺀다. 눈썹 주변에도 힘이 빠진다 하는 느낌과 함께 눈동자를 왼쪽, 오른쪽 눈을 감은 상태에서 위, 아래 대각선으로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툭 놔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안구가 따뜻한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턱 근육 힘 빼고, 혀 근육 힘 빼고, 뺨에도 힘을 뺍니다. 입 안쪽 다 힘을 뺍니다. 귀 주변 힘을 뺍니다. 눈썹과 이마 힘을 빼보세요. 그럼 힘이 빠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자, 두피까지, 머리 전체, 얼굴 근육 통째로 완전히 이완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한 번 더 힘을 뺍니다. 그 상태에서 안구가 따뜻한 물 위에 동동 떠 있다. 편안해집니다. 자세가 똑바른가 한번 보시고요. 자세는 똑바로 유지한 상태에서 자, 이제 목 주변에 힘을 뺍니다. 어깨가 툭 떨어집니다. 자, 이제 양쪽 어깨 끝에 집중을 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어깨가 녹아서 흘러내립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깨가 살살 녹아내려요. 더운 여름날 아스팔트 위에 있는 얼음처럼 내 어깨가 녹아내려요. 실제로 어깨가 녹아내리는 이미지를 상상하세요. 그래서 내 두 어깨가 녹아내려서 옆구리 쪽으로 내려와요. 숨을 내쉴 때 조금씩, 숨을 내쉴 때마다 양쪽 어깨가 더 내려와요. 내 옆구리를 지나 거의 골반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깨가 완전히 툭 떨어집니다. 자, 이제 다시 호흡을 내쉴 때 배에 힘을 뺍니다. 배에 힘을 빼면 내가 배를 당기고 있었구나를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배를 툭 놔주세요. 숨이 들어왔다 나갈 때 뱃속 공간이 넓어집니다. 내 복부 공간, 내 뱃속에 텅 빈 공간이 생기는 걸 상상하세요. 배에 힘을 빼서 뱃속이 넓어져요. 편안해집니다. 자, 턱 근육부터 얼굴 전체, 눈동자, 어깨, 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호흡하면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어느 부위를 더 이완할까 마음 내키는 대로 해보세요. 턱 근육 한번 힘 더 빼도 되고, 눈동자 힘 한 번 더 빼도 되고, 어깨가 녹아내리는 상상을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각자 편하게 내 몸을 다 알아차리면서 여기 저기 이완해 보세요. 자, 이제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일어나세요. 네, 그만 주무세요. 네, 잠깐. 좀 이따가 누워서 할까요? 그냥 주무시게? 많이 피곤하세요? 할만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누워서 쉽게 하는 거 그걸 해도 되고, 아니면 격관 명상을 해도 되고. 여러분 할 건 많은데 어떤 걸 원하시나? 자, 일단 다리 좀 풀고 목도 좀 움직이고 어깨도 움직이고, 우리 한 10분 정도 더 할 거예요. 몸 좀 푸시는 동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저는 명상만 하려고 하면 졸음이 와요. 어떤 증상일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뭐 이런 답 아니에요. 사람마다 같아요. 답이 딱 하나 있어요. 수면 부족 현상입니다. 확실해요. 진짜예요. 수면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수면 부족이어도 우리의 어텐션이 내가 할 일,
만나는 사람에 쏠려 있어서 각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피곤함을 참고 누르고 졸립다는 게 안 떠올라요. 그런데 내 몸의 원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 호흡, 뇌신경계 이완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원래 상태를 알아차리고 내 원래 상태가 올라오니까 그게 졸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명상만 하려면 졸려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야 돼요. 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 제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너무 졸립다 그러면 일단 주무세요. 한잠 잘 명상하다 주무시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수면 유도 명상 31개 있잖아요. 그거 아무거나 하다 주무셔서 푹 잘 주무셨다. 그럼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서 명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덜 졸려요. 근데 또 졸려, 또 주무세요. 한 5분 정도 주무셔도 되고 뭐 1시간 주무셔도 되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큼 해도 명상할 때 졸음이 안 온다. 이 상태가 돼야 내가 수면 부족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이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답 됐어요? 네. 그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렸는데 이 방석을 깔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똑바로 하는 이유가 경추 1번 위에 이 무거운 볼링돌 같이 무거운 이 머리통을 올려놓기 위함입니다. 똑바로 앉는 이유가. 그러면 똑바로 앉는 이유가 그렇게 올려놓는 이유는 뭐냐? 머리통과 몸통을 연결하는 흉쇄유돌근, 교근, 승모근 이쪽 근육들이 뇌신경계와 다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계 이완하려면 턱 근육 힘 빼세요, 하세요, 하세요 이런 뭐냐면 머리통과 몸통을 연결하는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이완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얘를 여기다 균형 있게 잘 올려놔야 돼요. 그게 똑바로 앉는 거예요. 무너져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엄청 지금 근육이 긴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완이 아니에요. 이건 근육이 엄청 긴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완이에요. 근데 이 상태로 왜 가만히 이완이 안 되느냐? 졸아도 이렇게 졸 수 있거든요. 왜 그게 안 되느냐? 왜 안 되냐면 우리가 컴퓨터하고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어서 어깨 말리고 이렇게 되고 목 나오고 거북목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려면 똑바로 앉으려면 경추 1번 위에 머리통 얹어놓고 똑바로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립근이고 뭐고 근육을 막 써야 돼요. 좀 아이러니한데 근육을 써야 똑바로 앉아서 얘를 얹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불편한 자세예요. 원래는 편한 자세인데 내 나쁜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무조건 힘 줘서 앉아요. 똑바로 힘 줘서 앉은 상태에서 힘을 빼요. 한참 지나면 이렇게 무너지죠. 그럼 다시 무너졌구나. 다시 똑바로 또 힘을 빼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 상태 그대로 힘이 쫙 빠지고 가만히 갈 수가 있게 돼요. 네. 신경 가소성처럼 똑바른 자세가 편안하게 진짜 편하고 뇌신경계 이완되는 그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예. 아니요. 졸리면 눈 뜨고요. 집중이 안 되면 눈 감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내가 호흡에 집중 들이쉬고 내쉬고 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 데 주의가 산만해. 그럼 눈 감아버리는 거고. 눈 감았더니 너무 졸려. 그럼 눈 뜨면 돼요. 원래는 눈 뜨지도 감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눈을 완전히 감은 건 아니에요. 한 10%, 20%만 떠요. 그리고 한 점을 바라봐요. 개슴츠레 멍하니. 눈동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안구 근육 쓰니까. 저 앞에 한 군데를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닌 상태. 그게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럼 결론은 뭐냐? 잘 모를 때는 떴다 감았다 하면 돼요. 뜨면 집중 안 되면 감고, 졸리면 뜨고, 그러다 개슴츠레 이 상태로 가면 돼요. 자, 마지막 한 5분 정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호흡 격관 명상은 유튜브 걸로 대체하고 종소리 격관을 아주 간략하게 해볼게요. 자, 똑바로 자세 딱 잡고
긴장한 것 같죠? 이 상태에서 배 힘 빼고 똑바른 상태를 유지하고 완전히 이완. 그리고 호흡 알아차리기. 이걸 아나파나사티라고 그래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요가에서 하는 호흡, 무슨 단전 호흡, 이건 완전히 다르죠. 그건 다 의도적인 호흡들이고 이런 의도적인 호흡들이고, 그거 아니고 이거는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 알아차리기.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 종소리에만 엄청 집중합니다. 종소리가 점점 사라지죠. 사라질수록 더 집중합니다. 여러분의 어텐션은 종소리로만 갑니다.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 아직 있죠. 더. 아직도 있네. 근데 이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지점까지. 더. 자,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가 사라진 그 지점, 고요함. 소리는 우리가 귀로 듣는 겁니다. 그걸 경험이라고 그래요. 감각기관을 이용한. 고요함은 어떠한 감각기관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요함은 경험이 아니에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고요함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종소리에 엄청 집중해 보세요. 종소리가 사라진 그 자리에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고요함이 아니라 잘 안 들렸던 이런 팬 소리, 에어컨 소리, 다른 여러 가지 소음들이 더 명료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계속 소리를 향해 우리가 어텐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소리들도 넘어서서 보면 종소리가 가리고 있던 고요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든 소리가 존재하려면 그 배경에는 고요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음악이 박자가 있는 게 소리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해서 음악이 되는 겁니다. 모든 소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뒤에는, 모든 소리 뒤에는 그걸 뒤에서 떠받쳐주는 배경으로서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종소리가 사라지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고요함은 종소리 이전부터 있던 겁니다. 종소리 이전에도 있고, 종소리가 생기면 종소리와 함께 있고, 종소리가 사라져도 계속 있는 거죠. 자, 그걸 동시에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종소리 이전의 고요함, 그다음에 종소리가 가리는 그 고요함, 종소리가 사라짐으로써 다시 드러나는 그 고요함, 그걸 다 알아차려 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종소리는 고요함과 함께 있고 있었다 사라지지만 고요함은 늘 언제나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소리는 고요함을 잠시 가릴 수는 있을지언정 고요함을 파괴하거나 없애지 못합니다. 고요함은 늘 거기 그렇게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거를 잘하려면 소리에 엄청 집중하세요. 소리가 사라져도 계속 그 집중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요함은 모든 소리의 배경입니다. 마치 우리의 본 모습으로서의 배경자와 같습니다. 우리 내면은 텅 비어 있으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고 하니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 감정, 고통, 번민, 괴로움 이런 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래요. 그게 일종의 소리들이에요. 내 안에는 여러 소리가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텅 빈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나의 본 모습은 고요함이에요. 내 본 모습으로서의 고요함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이 올라왔다 사라지고 감정이 올라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나 감정이 나인가? 아니에요. 고요함이 진짜 나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나는 이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고요함이다. 그게 내 본 모습이다. 그게 배경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걸 늘 알아차리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또 3시에 김지민 선생님 시작합니다.